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연습할 동사는 do입니다. 네, do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무엇을 하다,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do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다른 거 느낌 잘 기억 안 나잖아요. do 동사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어도 의미가 안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까먹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한다. do를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뭐 잘한다고 하면 do a good job 혹은 무언가를 한다 do something 등등 많이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3초 먼저 드릴게요. 정답을 알려드리면요. I'll do my best. 여기 있는 I'll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I will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줄이는 게 별로면 I will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줄여서 얘기하면 약간 으처럼 발음돼요. 혀를 요 이빨 뒤에 살짝 위치시키면서 I'll 이런 느낌으로 날 수 있거든요. 네, 둘 다 괜찮으니까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미래편이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서는 do my best. do는 하다죠. my best. 나의 최선. 그거를 다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일을 맡겼으면 여러분이 I'll do my best. I'll do my best.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결연한 표정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초 드릴 테니까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자, 이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What can I do for you? 네, 이거 예전에 뭐 여행 회화 같은 거 한번 본 분이라면 이 표현 보셨을 겁니다.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까요? What은 무엇이죠? Can I는 제가 뭐뭐를 할 수 있을까요? What can I? 제가 뭐뭐를 할 수 있겠죠? 라고 되고요. 요번에도 두 동사 가져왔네요. What can I do?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웨이터라던가 아니면 뭔가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겠죠? What can I do for you? 약간 멜로디를 잡아보면 중요한 거 위주로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두 번 강세를 주신다면 훨씬 더 비슷한 멜로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잘했어요. 누군가가 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잘했어. 이런 칭찬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답을 보여드리면요. You did a good job. 이 did는 do의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You did. 너는 했어. 뭘 했는데? A good job. 뭔가 잘한 일을 했다. 그게 잘했다는 거겠죠? You did a good job. 우리 그냥 good job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좀 더 full sentence, 완벽한 문장은 You did a good job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완벽하게 갖고 왔다. You did a good job. 혹은 뭔가 일을 맡겼는데 너무 처리를 잘해 놓은 거예요. You did a good job. 혹은 제가 영어로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I will do my best 라고 얘기했어요. You did a good job. 네, 그래서 칭찬 표현은 사실은 많이 할수록 좋고 많이 쓸수록 좋거든요.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You did a good job. 잘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잊기 전에 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세요. 잊기 전에 말이죠. 이렇게 이 어순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좀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답을 보여드리면요. Do it before you forget.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do it은 혹시 한 번쯤 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거 해라. 주어 없이 바로 동사부터 사용해서 해 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Do it. Do it. 아마 나이키 광고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해. 뭔가 고민될 때 그냥 해. 영어 공부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면 just do it. 그냥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혹은 I can do it. You can do it. 여기서도 아마 만나보셨을 겁니다. I can은 난 할 수 있어. You can은 넌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그리고 do it은 하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거 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Before you forget. 뭐뭐 하기 전이라고 하면 befo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o는 after겠죠. Before and after. 이거 이제 언제 많이 봤죠? 예전에 이제 며칠 전에 압구정역에 갔는데 거기서도 봤어요. Before and after. 성형외과 이런 데서도 많이 봤겠죠?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하기 전 before 그리고 저와 함께 영어 공부하고 나서 이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거나 이제 몰랐던 문장들이 하나씩 이해된다거나 이런 after가 나오겠죠? 이런 거 있으면 후기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후기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이런 점이 달라졌어요는 항상 말씀해 주세요. 저의 before and after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efore you forget 당신이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의미 단위별로 보면요. Do it 첫 번째, before you forget 두 번째. 뭉쳐볼게요. Do it before you forget. 네, 그래서 저같이 건망증 심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오늘 밤에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아니면 갑자기 월급날 오늘 밤에 뭔가 특별한 것이 하고 싶은 걸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영어로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보면 I want to do something special tonight 이렇게 들어갔어요. 딱 이 문장을 봤을 때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보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냥 나는 하다면 I do인데요.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I want to 외워주세요. I want to 나 하고 싶어. 그리고 무언가를 하다라고 하면 두 동사 가져오시면 됩니다. 무슨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를 하고 싶다. I want to do something. 이 something은 무언가겠죠? I want to do something. 여기서 끝나면 좋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냥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something은 앞에서 꾸며주지 않고 뒤에서 많이 꾸며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무언가라고 하면 something special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이 special 말고도 다양한 걸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뒷문장에서 한번 더 해볼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 special 특별한 무언가, something good 뭐 괜찮은 무언가 이렇게 뒤에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I want to do something special. 마지막으로 시간 표현은 맨 뒤에 넣으시면 되는데요. 오늘 밤이라고 했으니까 tonight 요거 붙여주시면 됩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special tonight. 한번 더 해볼까요? I want to do something special tonigh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월급을 받거나 큰 돈이 생겼습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special tonight. 어디 놀러 가야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어요? 자, 이거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답을 보여드리면요. Did I do something wrong? 이렇게 갔죠. 조금 전에는 I want to do 라고 하고 싶다는 느낌을 want to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묻고 있는 건데 내가 했었나요? 라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did가 가장 앞에 등장하면 돼요. did. 뭐 너 뭐뭐 했어? 라고 하면 did you? 내가 뭐뭐 했어? did I? 공통점은 맨 앞에 did. 이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did라고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did가 아니고요. did. 끝에 d를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did I do? 내가 뭐 했어? 이번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고 잘못했나요? 라고 했으니까 something wrong. 잘못된 무언가를 했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이렇게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다른 느낌을. Did I do something wrong? 내가 뭐 잘못된 무언가를 했어? 이거를 좀 더 의역하면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룰루랄라 들어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불안하잖아요. 이 머릿속을 아무리 굴려봐도 내가 뭐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게 Did I do something wrong?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Did I do something wrong?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느낌을 해야 해요인데 우리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뭔가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뭔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뭔가 가만히 있으면 막 무료하고 재미도 없잖아요. 뭐 여행 가서 야, 우리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답을 보여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 We should do something 이렇게 써요. 제가 조금 전에 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야 돼 라고 부드러운 제안의 느낌을 줬죠. 그럴 때는 should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만약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는 틀림없이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했으면 have to를 사용했을 거예요. have to. 자, 이런 조동사는 느낌이거든요. 계속해서 까먹고 외우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느낌을 잡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드럽게 충고하는 We should do something. 그래서 여행 가서 다 같이 이렇게 호텔에서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이럴 거면 여행 왜 왔어? 우리 뭔가 좀 해야 돼. We should do something. 뭐 야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근처를 산책하든지 아깝잖아요. 그래서 We should do something. We should do something.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간단하다고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한 문장당 우리 2번씩 얘기해 볼게요. 1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두 번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잘했어요. You did a good job. You did a good job. 잊기 전에 하세요. Do it before you forget. Do it before you forget. 오늘 밤에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어요. I want to do something special tonight. I want to do something special tonight. 제가 뭘 잘못했나요? Did I do something wrong? Did I do something wrong?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We should do something. We should do something.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네, 헷갈리면 또 돌아가서 복습하고 여러 번.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봐주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도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편하게 계속 하다 보면 한 문장씩 또 귀에 눈에 들어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좀 부드럽게 너 최선을 좀 다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꼭 해야 되라는 느낌을 쓰고 싶은데 하면 그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소리 내서 얘기해 주신다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오늘은 두 동사를 같이 한번 해보겠는데요. 두가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네, 그냥 뭐 do a good job, do something 이렇게 간단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업무를 하다 혹은 집안일을 하다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는 것보다 자주 사용하는 두 표현들을 우리 데이별로 하나씩 모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표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do one's homework, 숙제를 하다, do the shopping, 어떤 쇼핑을 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를 같이 한번 연습해보고 또 문장을 통해서 문장을 만드는 법까지 같이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숙제했어요? 네,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뭐 이렇게 같이 모아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라는 클래스를 보통 열 때가 많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잘 못하지만 예전에는 항상 열어서 숙제 검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숙제했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영어로 이거 한번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답은요. Did you do your homework? 이렇게 됩니다. Do one's homework인데요. 이 one's는 사람에 따라서 내 숙제면 my, 너의 숙제 your, 그의 숙제 his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do your homework, 너의 숙제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헷갈린다면 일단 여기 있는 문장을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나오고 하면서 이게 정리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숙제를 하다가 do your homework인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궁금할 때는요. 요것만 떠올려 주세요. did. did가 아니고요. did. 이런 식으로 멜로디 만들어 주셔야 돼요. 크게 작게 did. 이렇게 몸에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 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did you? 너 뭐뭐 했어? do your homework. 숙제했어?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숙제를 안 한다고 해서 와 막 화내거나 그랬던 경험 없습니다. 안 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숙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같이 해보죠. 이렇게 저는 좀 괜찮아요 하는 주의라서 사실 일상생활을 할 때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영어를 끼워 넣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들으면서 공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엄청난 숙제가 주어지는 거 아니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좀 그냥 흘려 듣더라도 영어를 습관을 만든다 생각하고 강의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나면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이제 한국어 보면서 영어로 계속해서 얘기해 보시면 좋겠죠. 네, 이제 이 교재 같은 거에 책 서점 파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무섭게는 안 할 겁니다. 부드럽게 Did you do your homework? 숙제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녁 식사 후에 숙제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숙제했어? Did you do your homework? 좀 무섭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녁 먹고 할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요거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I'll do my homework after dinner. 미래를 얘기할 때 나 뭐뭐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I will 이걸 줄이면 이렇게 형태가 되거든요. I'll처럼 발음돼요. I'll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 좀 뭐 이상한데 라고 하면 I will이라고 하나씩 또박또박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를 하는데 내 숙제를 하는 거니까 do my homework. I will do my homework. 자, 그 다음에 그냥 숙제할 게가 아니고 저녁 식사할 게라는 정보가 추가됐잖아요. 요거 뒤에 붙여주시면 되는데 뭐뭐 어떤 사건이나 사고 후에라고 하면 after를 넣을 수 있고요. 저녁은 dinner죠. after dinner.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아침 식사 후에는 after breakfast. 요렇게 한번 떠오르는 게 있으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다각도로 사용하기도 좋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의미단위 2개입니다. I will do my homework after dinner. 그래서 숙제 안 하고 막 놀고 있는데 Did you do your homework? 물었으면 I'll do my homework after dinn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do your homework right now. 지금 당장 숙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Yeah, okay. 뭐 later. 뭐 나중에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 빨래를 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요. 빨래를 하다도 do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답을 보여드리면요. Can I do the laundry here? 이라고 했습니다. Do the laundry. 요거는 덩어리로 빨래를 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덩어리 표현들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 예를 들면 자러 가다. Go to bed. 영어 공부를 하다. Study English. 혹은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 배웠던 표현에 여기저기 넣어서 예를 들어서 나 샤워할 거예요. I will take a shower.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얘기해 보면서 기억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는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먼저 하고 있고요. Can I do the laundry? 제가 빨래를 해도 될까요? Here,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의미단위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해보면요. 제가 해도 될까요? Can I 빨래를 하다 do the laundry 여기서 here 이렇게 하나씩 기억해 주세요. 만약 진짜 영어 하나도 몰라도 일단 이렇게 먼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또 나오고 또 나오면서 배웠던 건 계속 복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의미를 생각한 상태에서 외워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Can I do the laundry here? 이렇게 빨랫감 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서 빨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세탁 좀 해주시겠어요? 빨래 좀 해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아주 공손하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초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요. Could you do the laundry? 이렇게 가요. Do the laundry. 요건 덩어리로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뭐만 붙이면 되냐면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해주시겠어요? 요것만 붙이면 되겠죠? 앞에서 can I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면 상대방에게 해줄래요? 라고 하면 can you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만 달라지는 거예요. Can I? Can you? 이렇게 손으로 모양 같이 하면서 해도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can you가 아니라 could you라고 했는데요. can을 could로 바꾸면 확률이 쭉 떨어지거든요. 확률이 떨어지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can you가 뭐뭐 해주실래요? 라고 묻는 거라면 could you는 이렇게 이 가능성을 쭉 떨어뜨려서 혹시 가능하시면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더 공손해 보이나요? 두 번째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 could you? 이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공손함을 나타낼 때는 can you보다 could you가 좋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could you do the laundry? 빨래 좀 해주실래요? 그러실 수 있나요? 라고 공손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 출근이 바쁘거나 뭐 어디 나갈 일 있으면 이제 집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저는 쇼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쇼핑하고 무언가 사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정답은요. I like to do the shopping.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I like to를 사용하면 나 뭐뭐 하는 거 좋아해. I want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해. I like to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두 개는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하고 싶을 때 I want to. 내 취미나 평소에 즐겨하는 걸 얘기할 때 I like to.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 like to do the shopping. 뭔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걸 do the shoppi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go shopping이란 말도 사용하는데요. go shopping은 집에서 쇼핑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do the shopping은 그 쇼핑 장소에서 뭔가를 산다는 느낌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쇼핑하는 거 좋아. I like to do the shopp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전에 난 go shopping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면 I like to go shopping. 난 쇼핑하러 가는 거 좋아해. 이것도 뭐 크게 뭐 오해할 일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일단 오늘 준비한 표현 외워볼게요. I like to do the shopping. 쇼핑몰에서 막 이것저것 사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요렇게 여기 쫙 I like to do the shopping 이 느낌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쇼핑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막 교통편 이용하고 다른 거 신경 쓰느라 바빠서 제일 중요한 쇼핑을 못한 겁니다. 풀이 푹 죽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3초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요. I couldn't even do the shopping. 뭐뭐를 할 수 있다. can. 과거형은 could. 그 다음에 부정은 couldn't. I couldn't. 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even을 붙이면요. 그 의미가 더 강조됩니다. 쇼핑을 못했어요가 아니고요. 쇼핑도 못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추가될 수 있겠죠. 그 느낌 살려서 I couldn't even. 강세는 couldn't 해주시면 돼요. I couldn't even. 그 다음에 쇼핑하다 do the shopping.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하면 되게 편하지 않나요? I couldn't even do the shopping. I couldn't even do the shopping.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설거지를 할 테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막 하려고 이렇게 막 여기 좀 부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설거지 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표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단어 나열도 괜찮으니까 만들어 보세요. 이건 5초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ll do the dishes, so just leave them alone. 이렇게 써요. 조금 길어 보이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가장 먼저 제가 설거지를 할 테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일단 요거부터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할게요. I will 설거지를 하다 do the dishes. 네, 물론 wash the dishes라고 해서 뭐 그릇 등을 씻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do the dishes. 요것도 설거지를 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wash the dishes, do the dishes.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두 동사를 하고 있으니까 do로 해볼게요. I will do the dishes. 사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계속 가보면요. so just라고 하면 so는 그래서죠. so just 하면 그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느낌으로 한번 부드럽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면 I will do the dishes, so just 그거 내버려줘. Leave them alone 이라고 했죠. leave가 뭐뭐를 내버려두다, 그냥 두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 leave 동사 한 번 더 가셔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릇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그릇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it, 그것들은 them. 그래서 leave them. 어떻게 놔두죠? alone. 홀로 내버려둬라. leave them alone.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내버려두라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냥 통째로 외워주신 상태에서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I will do the dishes, so just leave them alone. 이렇게 칸별로 3개 연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복잡해지면 나 왜 이런 문장 못 만들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나중에 되면 문장이 많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영어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네, 갑자기 어느 순간 말이 이렇게 탁 트이기 시작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따라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습해 봐야겠죠? 오늘 배웠던 거 2번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볼게요. 숙제했어요? Did you do your homework? Did you do your homework? 저녁 식사 후에 숙제할 거예요. I will do my homework after dinner. I will do my homework after dinner. 여기서 빨래해도 되나요? Can I do the dishes here? Can I do the dishes here? 세탁 좀 해주시겠어요? Could you do the dishes? Could you do the dishes? 저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I like to do the shopping. I like to do the shopping. 저 쇼핑조차 못했는데.
I couldn't even do the shopping. I couldn't even do the shopping.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I will do the dishes, so just leave them alone. I will do the dishes, so just leave them alone. 네, 아마 헷갈리는 것도 있고 잘 안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건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습, 복습, 복습 여러 번 이렇게 보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스며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퀴즈입니다. 설거지를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죠. 원래 내 담당인데 딴 사람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섞으면 되거든요. 요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연습할 동사는 바로 do, 무엇을 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하다라는 상황에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 오늘은 운동을 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통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플레이로 표현하고요. do로 표현하는 스포츠는 주로 요가나 태권도나 에어로빅과 같은 자기 수련, 그리고 한 장소에서 하는 운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이런 한 공간에서 그냥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전부 다 do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들이 있고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에어로빅을 합니다. 자, 평소에 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여러분에게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 같이 만들어 보면요. I do aerobics once a week.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어 동사로 덩어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주어는 I, 그리고 에어로빅을 하다는 동사 do를 사용해서 do aerobics. do aerobic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I do aerobics. 저는 에어로빅을 합니다. 이거는 만들었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에어로빅을 즐겨 한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소에 하는 것도 매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틀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횟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을 배워보겠는데요. 이 횟수를 말할 때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그 다음에 3번 이상은 times를 넣어서 3 times, 4 times, 5 time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once a wee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거 좀 바꿔서 얘기해 보셔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번은 어떻게 하지? twice a month. 그럼 나 일주일에 3번 말하고 싶어. 3 times a week.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에어로빅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I do aerobics once a week.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는 더 이상 에어로빅을 하지 않습니다. 저 에어로빅 안 해요. 더 이상은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답을 말씀해 드리면 자, 이렇게 됩니다. I don't do aerobics anymore. 자, 그냥 I do aerobics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에어로빅을 합니다고요. 여기서는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don't, 하지 않는다, don't를 붙여서 I don't do aerobics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이런 추가 느낌은 뒤에 붙여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없더라도 문장이 어느 정도 구성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I don't do aerobics. 자, 그 다음에 더 이상이란 추가 정보는 뒤에 anymore. I don't do aerobics anymore.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에어로빅을 막 즐겨서 했는데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혹시 에어로빅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I don't do aerobics anymore. 한 번 더 해볼게요. I don't do aerobics anymor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태권도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무엇 하세요? 태권도를 하다. 이렇게 덩어리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답은요. How often do you do taekwondo? How often do you do taekwond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how often을 사용하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종종 무엇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how often do you까지 더해서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How often do you? 자, 그 다음에 태권도를 하다는 do taekwondo. 이렇게 하면 태권도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요거를 살짝 바꾼다면 에어로빅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How often do you do aerobics? 이런 식으로 오늘 배웠던 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얘기해 보시는 것도 매우 재밌을 겁니다. 네, 책 보시면서요.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고요. 이렇게 많이 가지고 놀아보는 거 추천해 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외운 문장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것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태권도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How often do you do taekwondo? 대답도 한번 해볼까요? 저 태권도 일주일에 한 번 해요. I do taekwondo once a week.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태권도 할 수 있어요. 태권도를 하다 앞에 뭐뭐를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덧붙이면 됩니다. 할 수 있나요? 태권도를 하다. 영어로 하면요. 3. 바로 나오셨다면 굉장히 칭찬해 드릴게요. 안 나오셨다면 또 공부하고 되돌아가면서 반복 연습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되니까 일단 오늘 하는 거 열심히 따라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영어로요. Can you do taekwondo? Can you를 사용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Can you do taekwondo? 태권도를 할 수 있나요? 태권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저는 퇴근 후에 자주 운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운동을 합니다. 퇴근 후에 하나, 둘 이렇게 의미단위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돼요. 3초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천천히 한번 봤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I often do exercise after work. 이렇게 했어요. 그냥 나는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I do exercise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do exercise는 그냥 하나의 운동을 하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요. work out, work out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하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좀 세트로 하는 느낌이 있는데 헬스장에서 가서 운동하면 우리가 뭐 달리기도 하고요.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개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workout이 조금 더 잘 어울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의 운동을 하다라고 할 때는 do exercise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 often do exercise. 저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often을 넣어서 자주 하고 종종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추가해 줄 수 있겠죠? 그냥 하기보다는 나 자주 운동해. 이런 느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은 after work. 네, 일이 끝난 후에 한다고 하고 있죠? 네, 이렇게 after를 사용해서 뭐뭐 후에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after work. 방과 후에가 아니고 일이 끝난 후에죠. 이렇게 가끔씩 헷갈립니다. 방과 후에는 after school이라고 학교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 자주 운동해요 라고 영어로 얘기한다면 I often do exercise after work. 이렇게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가를 규칙적으로 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죠. 당신은 요가해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 Do you do yoga regularly?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뭐 하니? Do you겠죠? 그 다음에 요가를 하다 Do you do yoga?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do 플러스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멀리 가거나 아니면 공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런 공간 속에서 하는 거고 약간 자기 수련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Do you do yoga?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가를 하다 do yoga, 에어로빅 하다 do aerobics 이렇게 나오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많이 따라해 주면서 머리가 아닌 우리가 몸이 반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라고 하면 regularly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 Do you do yoga regularl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요가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요가를 합니다. 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아침이라는 시간 정보까지 더해줬습니다. 하나씩 의미 단위별로 툭툭 던져주시면 돼요. 3초 드릴게요. 자, 답을 보여드리면요. We do yoga together every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우리는 요가를 합니다. We do yoga. 이 주어가 I에서 we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느낌을 좀 더 추가해주고 싶다면 together. 함께 한다 우리가 together 아이스크림도 있죠. 같이 먹는 거죠. We do yoga together. 근데 뭐 together 없어도 사실은 우리가 한다는 느낌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함께 한다는 느낌을 좀 더 강조해주고 싶은 거죠. We do yoga together.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언제 하지? 매일 아침. Every morning. 요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을 everyday라고 얘기하죠. 요건 좀 익숙하지 않나요? 거기서 day가 하루거든요. 그래서 하루 모여서 매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가 아니고 아침이 모여서 매일 아침이라고 하면 every morning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요가를 합니다. We do yoga together every morning. We do yoga together every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나와주시면 되고요. 뭐뭐를 하다, 특히 운동을 하다라고 했을 때 do를 사용해서 do yoga, do taekwondo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덩어리별로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복습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복습이 지나가고 나서 또 하고 또 복습하고 복습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자, 1번부터 2번씩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번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에어로빅을 해요. I do aerobics once a week. I do aerobics once a week. 저는 더 이상 에어로빅을 하지 않아요. I don't do aerobics anymore. I don't do aerobics anymore. 태권도 얼마나 자주 하세요? How often do you do taekwondo? How often do you do taekwondo? 태권도를 할 수 있나요? Can you do taekwondo? Can you do taekwondo? 저는 퇴근 후에 자주 운동을 합니다. I often do exercise after work. I often do exercise after work. 요가를 규칙적으로 하나요? Do you do yoga regularly? Do you do yoga regularly?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요가를 합니다. We do yoga together every morning. We do yoga together every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직 잘 따라올 수 없다면 다시 복습해 주시면 돼요. 오늘 하는 게 조금 지루하시면 하루가 지난 후에 혹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 꼭 다시 가져와서 복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요가를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뭐뭐 하시나요? 우리가 배웠고요. 요가를 하다 배웠죠?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요가를 매일 합니다. 저는 요가를 매일 아침에 합니다. 저는 요가를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등등
대답까지 같이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는 do인데요. do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기본 느낌은 그건데요. 그게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되는 걸 저번 시간에 배워봤고요. 이번 시험에는 어떤 시험을 잘 본다의 의미의 do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do 다음에 well이라는 표현을 잘 붙여줘요. 잘이라는 의미죠. well, 뭔가 잘한다는 느낌인데요. do well 이러면 보통 시험을 잘 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뒤에 on the test, on my test라고 구체적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꼭 넣지 않아도 이 맥락상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니면 학교라는 표현이 같이 등장했다면 저거는 시험을 잘 보다라는 느낌으로도 사용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속에서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저 시험 잘 봤어요. 저 시험을 잘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리면 I did well on the test. 자, 여기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시험을 잘 보다는 do well 요거를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do가 did로 바꿀 건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잘 봤던 걸 얘기하죠. 늘 잘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떤 시험인데 그거 잘 봤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I did well. I did well. did가 아니고 did. 이렇게 짧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on the test 이렇게 하면 그 시험을 잘 봤다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이 뭐 어떤 시험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얘기한다면 뭐 I did well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지만 전혀 아무 얘기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I did well 이러면 좀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on the test라는 거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did well on the tes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그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do well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라는 느낌을 살짝 덧붙여 주시면 되는 거죠. 자,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He didn't do well in school. 생각보다 간단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할 거는요. 엄청나게 복잡한 표현과 문장 구조를 가진 게 아니라 복잡해 보이는 거를 아주 쉬운 문장 구조와 단어로 해결하는 거. 계속해서 이걸 연습해 주신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말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He didn't do well. 이 주인공이 그로 바뀌었고요. 과거에 하지 않았을 때는 did에다 not을 붙여서 did not, 줄여서 didn'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e didn't do well. 그는 잘하지, 시험을 잘 보지 못했어요. 어디서요? In school. in이 어떤 공간 안에 있는, 이 공간 내부에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학교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라는 이런 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I'm in love 이러면 내가 사랑 안에 있다, 사랑에 빠져 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게 다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예로는 I'm in trouble 이것도 있네요. 이게 trouble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I'm in trouble. 그리고 사랑에 빠진다면 I'm in lov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학창 시절에 학교라는 이런 우리가 다니는 공간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라고 하면 in school로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는 거죠. 나중에 최대한 쉽게 기억 안 나면 이렇게 그냥 바꿔보세요. 이런 문장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요. He didn't do well in school. He didn't do well in school.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녀는 SAT 시험을 아주 잘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녀는 아주 잘 봤습니다. 어떤 거죠? SAT 시험.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1번에서 만들었던 문장 기억한다면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3초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린다면 She did very well on the SA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on the test가 아니고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SAT 시험이라고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잘했는데 굉장히 아주 잘했다는 좀 더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싶으면 very, 우리가 그냥 좋다가 아니고 아주 좋다는 말은 very good 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she did very well, she did very well. 강세를 좀 주고요. 표정도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 한번 살려보는 거예요. She did very well. 한 번 더요. She did very well. 어디서죠? On the SAT. On the SAT.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She did very well on the SA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영어 시험을 아주 잘 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시험이 아니고 영어 시험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3초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릴게요. I did very well on my English test. 네, on the test에도 물론 괜찮지만 이번에는 내 시험이라고 해서 on my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on the English test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더를 사용하면 우리가 서로 하는 그 시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My English test는 내 시험, 이렇게 좀 더 집어주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이런 거는 살짝 바꿔서 해도 괜찮아요. 일단 앞에서부터 보면요. 그녀는 그녀가 아니네요.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I did, 그 다음에 아주 잘했으니까 very well. 네, 비슷한 문장 구조 계속 배우다 보면 이런 거를 살짝씩 바꿔서도 얘기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I did very well. I did very well. 그 다음에 on my English test. 이렇게 마무리되겠죠. 사실 제가 맨 마지막에 영어 퀴즈를 드리죠. 오늘 배웠던 문장 활용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테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줄 세우기 없고 혼나는 거 없는,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혼내는 거 없고요. 막 압박 주지 않으면 테스트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 한번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는 김에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I did very well. 그 다음에 on my English test.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 뭐해? 라고 하면 시험을 딱 하면서 댓글로 딱 완성시켜 주시고요. I did very well on my English test. 이렇게 한번 재미로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자, 이번에는 물어보는 겁니다. 뭐뭐 했어요 라고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나타내는 질문을 가장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요. Did you do well on your test tod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뭐뭐 하셨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사용했던 did, 이거를 맨 앞에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뭐뭐 했어 라면 did 다음에 you가 등장하면 되겠죠. Did you? Did you?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나와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먹었어? 학교 갔어? 출근했어? 등등 여러 가지 뭐뭐 했었어 라고 물을 때는요. 바로 그냥 did you가 나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는 잘 봤어? Did you do well?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너의 시험이니까 on your test, 마지막 오늘 봤던 시험 today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Did you do well on your test today? 좀 더 빨리 부드럽게 가볼까요? Did you do well on your test today? 이제 진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담아서 Did you do well on your test toda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나중에 누가 시험 봤으면 이거 한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뭐 너무 화내듯이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웃으면서 잘 봤어? 에이, 잘 못 봤으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웃으면서 다독여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 나 시험 잘 못 봤어. 잘 봤다가 아닙니다. 부정을 사용해 줘야 돼요. 잘 보지 못한 거예요. 3초 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요. I don't think I did very well on my test. 이렇게 들어갔어요. 물론 I didn't very well.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잘 못 본 게 돼요. 그냥 확실하게 잘 못 봤어.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맨 앞에 I don't think를 붙이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잘 못 본 것 같은데 요 느낌이 바로 I don't think입니다. 그냥 I didn't를 사용하면 못 봤어. 딱 이 느낌이에요. 그런데 아,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뭐뭐인 것 같다는 느낌. I don't think.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서 부정을 줬으니까 여기는 뒤에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I did very well on my test. 나 시험 잘 봤어. 이 느낌이죠. 근데 I don't think를 붙여서 잘 본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 느낌을 같이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냥 I don't think 라고 하는 것보다 I don't think 요 느낌이에요. 천천히 한번 끝까지 쭉 가볼게요. I don't think I did very well on my test. 하나, 둘, 셋. 이렇게 음이단이 하나씩 짚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I don't think I did very well on my test.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헷갈리시는 분들은 음이단위별로 하나씩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다음은요. 그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문장 좀 길어졌는데요.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이건 조금 더 길게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답을 보여드릴게요. 답을 보여드리면요. He was a smart student who did very well in school. 좀 길기 때문에 이거 아마 바로 안 나오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좀 길어 보이는 것도 한 번씩 연습해 보면서 지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나중에 많이 만났을 때 그때 잘 얘기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그는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이 한국어와 달리 영어는 주어 동사가 보통 맨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주어와 동사가 제일 끝에 있죠? 요거를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He was a smart student. 그는 뭐뭐였습니다. He was 뭐였죠? A smart student. 요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주어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설명하려면 who를 가져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가 있는데요. 아, 똑똑한 학생은 학생인데 시험을 학교에서 굉장히 시험을 잘 봤던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이라고 하고 있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가 시험을 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did well in school.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시험을 잘 보다 학교에서. 그게 바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거잖아요. 다시 의미단위별로 보면요. 그는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He was a smart student. 굉장히 시험을 잘 봤어요. Who did well? 어디서 잘 봤죠? In school. 하나, 둘, 세 개예요. 천천히 가볼게요. He was a smart student who did well in school. 이렇게 느낌을 떠올리면서 아, 좋은 학생이었는데 성적이 좋았고 학교에서구나. 이러면서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는 거죠. 조금 길어 보일 때는요.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면서 일단 기억의 밭을 만든 다음에 영어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do well을 사용해서 시험을 잘 보다. 뭐 뒤에 on the test나 in school 같은 표현이 주로 등장하겠죠. 자, 이걸 연습해 봤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2번씩 얘기하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이죠. 시험을 잘 봤습니다. I did well on the test. I did well on the test. 그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He didn't do well in school. He didn't do well in school. 그녀는 SAT 시험을 아주 잘 봤습니다. She did very well on the SAT. She did very well on the SAT.
저는 영어 시험을 아주 잘 봤어요. I did very well on my English test. I did very well on my English test. 자, 그 다음에 오늘 시험은 잘 봤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영어로 Did you do well on the test today? Did you do well on the test today?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I don't think I did very well on the test. I don't think I did very well on the test. 그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조금 기네요. 천천히 가볼게요. He was a smart student who did well in school. 부드럽게 가볼게요. He was a smart student who did well in school. 하나씩 해준 다음에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줄 세우기 없고 혼나는 거 없는 정말 자유로운 테스트입니다. 영어 시험 잘 봤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여러분 오늘 배웠던 표현을 활용해서 만든 다음에 소리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 기억이 2배, 3배 이상 잘 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냐가 큰 차이가 나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 회화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